영중이 무사하고 하는 부분으로 좀 넘어갈까요? 자, 영중이 무사하다. 아니, 아직 자신이 강릉 지방에 가지도 않았는데 영중이 무사하대요. 영중이 무사하대요. 됐나요? 그래서 영중이 무사하고는 그 앞부분에 있었던, 자, 그죠? 네. 무사하고는 아무 일도 없죠. 해서 네, 선정을 암시하는 거죠. 네, 선정을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시절이 3월인제라고 하는 거니까, 자, 3월 네모칸 칠까요? 3월은 뭡니까? 봄이죠. 봄, 봄이 왔어요. 네, 봄입니다. 놀기 좋잖아요. 여행 가기 좋잖아요. 자, 화천 시내길이에서 아까 8번까지 했었고 이제 9번인가요? 그래서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다 해서 네, 화천 9번이고요. 자, 풍악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좀 네, 다이아몬드로 좀 표시할게요. 풍악이 금강산인데 요게 좀 잘못된 게 하나 있죠. 왜? 풍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을의 금강산이죠. 그래서 요 풍악은 좀 별표 쳐놓고 요거는 네, 가을의 금강산을 나타내는데 지금 보면 언제예요? 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의 금강산인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 위로 할까요? 네, 3월이라고 하면 봄이죠. 그래서 요걸 뭘로 바꿔야 된다? 금강산의 풍악의 다른 이름. 네, 봄에는 뭐라고 바꿔야 되지? 풍악을 봄에는 금강이라고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으로 바꿔야 된다. 금강산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금강으로 바꿔줘야 돼요. 봄에는. 예, 풍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입니다. 가을. 그래서 요거 좀 오류가 좀 있는 거고. 자,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맞대 짚어 놀러 가는 거죠. 네, 이제 놀러 가는 겁니다. 행장을 다 떨치고 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요. 백천동 곁에 두고 해서 백천동을 곁에 두고니까 안 간 거예요. 그죠? 네, 화천이 어디 있나요? 네, 화천이 9번이었죠. 그래서 화천이 9번이니까 좀 표시 좀 편하게. 만폭동 들어가니 해서 만폭동은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째로 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서 여정을 좀 체크할 때 화천은 뭐 그렇다 치고, 네, 화천은 그렇다 치고, 저기, 네, 백천동을 곁에 두고니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백천동을 지나가고 만폭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만폭동인데 만폭동이 뭡니까? 폭포입니다. 그래서 만폭동의 원관념이 무엇인지를 네,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폭자, 요걸로 기억해야 돼요. 폭. 그래서 요거는 폭포입니다. 그래서 네, 요거 원관념 폭포예요. 예, 원관념 요렇게 표시합시다. 만폭동 폭포다. 다시 한번 만폭동 폭포다. 그런데 이 폭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게, 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보조관념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제 이어져서 보조관념들 나올 거예요. 단어 뜻 묻는 문제로 잘 나올 거예요. 화려한 그림 보이죠? 요게 다 만폭동의 보조관념들이에요. 용새끼도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도 떴네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물방울이야, 눈이야. 자, 한번 봅시다. 뭐가 있는지. 자, 은같은 무지개라고 해서 보조관념들 들어가죠. 자, 무지개 요거 어떻게 할까? 다이아몬드에서 1번. 옷같은 용의 초리, 용의 꼬리 2번. 섣떨며 뽐나서 심리의 자자신이 들을째나 우레러니 뭡니까? 본인한 눈이로다라고 해서 요 눈까지 3번이에요. 자, 뭐라고? 요런 것들이 폭포의 보조관념. 다시 한번 폭포의 보조관념 체크합시다. 비유적인 표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종류가 무지개, 용의 초리, 여기까지 잘 찾아. 이제 없을 줄 알았는데 띵 하나 있어요. 눈 있어요. 눈. 자, 들을째란 막 천둥 번개 같은 소리였는데 보니까 눈이 내리는 것처럼 하얀 물보라가 나오고 있어요. 와, 폭포 멋있어. 됐나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10번째 여정지로 본 겁니다. 꼭 정확하게 숫자가 맞지 않더라도 출제되는 포인트에 대한 여정지를 잘 알아두면 됩니다. 10번째에서 자 이제 금강산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금강 맨 위에 자 금강이 바로 나오죠. 요게 바로 봄의 금강산이죠. 자 그래서 금강 맨 위에라고 하는 부분으로 갈게요. 자, 금강이 아니라 금강대죠. 그래서 금강대 요거 이제 여정지는 몇 번째? 11번째입니다. 맨 우층에 맨 꼭대기에 자, 현학이 사끝이니에서 학이 새끼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신선과 같은 학이라고 하는 거죠. 춘풍 옥동성의 첫잠을 깨뒀던디 호의현상이 반공에 솟았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호의현상 밑줄 쳐놓을게요.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 색채 이미지죠. 그래서 요것은 어떻게 할까? 가로쳐서 네, 색채 이미지, 네, 시각적인 이미지예요. 니미오마 학원을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니미오마 학원을 그래서 워렁중창 나가는데 검어회들이 있잖아요. 위에는 검정색, 아래는 흰색. 님이야. 가 쓰고 도포 썼어. 도포 입었어. 그런 비슷해요. 자, 여기에서 현학이 있습니다. 가로로 쳐서 이렇게 연결합시다. 현학이 원관념. 그죠? 현학이 원관념, 얘가 색채 시각이 보조관념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조관념 색채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호의현상,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뭡니까? 단정 검은 치마인데 호의현상이 방구에 솟았더니 해서 치마로 단장한 학인데 여기 단장한 학이 바로 요거예요. 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의현상의 원관념이 학입니다. 다시 한번 학이 원관념의 저희 현학. 그래서 호의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흰색과 검은색 옷을 입은 듯한 그런 정도예요. 예, 그것이 높이 떴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서호 옛주인으로 갈까요? 네, 서호 옛주인. 자, 인포고사라고 얘기합니다. 서호 옛주인이라고 하는 건데, 서호 옛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친화죠. 예, 반겨서 넘론한다. 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연친화적인 요소가 나타나요. 자연친화. 반가워하는 거니까. 반가워 정철아 나 선악이거든 공중 날아갈게 경치 아름답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넘어갑시다. 여기선 요 원관념만 좀 조심하면 되고 금강대에서 저렇게 됐다. 다음 넘어가서 자,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굽어보고 이제 향로봉이죠. 금강산이에요, 아직. 여기 어디다? 금강산, 금강대 좀 지나가고 있는 거였죠. 자, 향로봉인데 소향로하고 대향로는 여정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향로, 대향로인데 금강대는 갔는데 눈 아래로 굽어보고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정양사 진월대 고태올라 안짠마리에서 정양사에 있는 진월대입니다. 여기가 12번째 여정지에 지나간 거예요. 옆에는 12번째 여정지, 뭐 정양사라고 해도 되는데 정양이라고 하는 절이겠죠. 진월대에 앉았어요. 다시 올라가서 앉아서 살펴보니 여산 진문명이 여기야 다 배나다라고 해서 여산, 중국의 여산인데 이거는 뭡니까? 아름다운 금강산의 참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밑줄 쳐놓고 여산은 중국의 산과 비교한 거죠. 중국의 산과 금강산을 비교한 거예요. 금강산 비교, 소향로봉, 대향로봉 있는 것이 금강산인데 보니까 와 금강산 소향로 대향로 옆으로 지나가요. 되게 아름다운데 여산보다도 아름다운데 이러고 지나간 거예요. 여산보다도 아름다워 중국에 있는 거. 와 이거 보니까 조화옹이 조화를 부리는 노인께서 신선 노인께서 헌사자 요란스럽게도 산을 만드셨구나.
되는 거죠. 그래서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시아라는 건요. 네, 금강산의 아름다움이죠. 금강산의 그 여러 가지 산봉우리가 막 이어지는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는데 좀 과장적입니다. 네, 과장적이에요. 뭐 이런 건 뭐 기본이라서 낼 틈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너무 길어서. 다음 넘어가시죠. 다음 넘어가서 날거든 뛰디마나 섰거든 솟디마나 요거 만약에 관동결곡만 따로 물어본다면 아마도 요거를 좀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봉우리가 솟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고 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솟은 봉우리가 솟은 아름다움인데 저거는 출제 포인트는 안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요거는 계속해서 금강산 봉우리의 아름다움이죠. 봉우리죠. 네, 봉우리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봉우리의 아름다움을 지금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부용을 고잔난다 지규법이죠. 네, 닷은 뭐뭐 듯이에요. 뭐뭐 듯 하는 거니까 지규법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용과 배곡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봉우리의 아름다움이 여기서도 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봉우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번호 매겨야 되겠네. 봉우리 아름다움 첫 번째, 여기가 봉우리 아름다움 두 번째. 그래서 부용과 배곡이라고 여기 되는데 부용과 배곡은 뭐를 나타냅니까? 굉장히 수려한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수려함이라고 쓸게요. 우아하면서도 아름다운 것이 수려한 겁니다. 네, 수려함. 요거는 뭡니까? 날거든 솟디디마나 섰거든 솟디마나라고 해서 아름다움 중에서 이거는 역동성이 나타난 거죠. 예, 역동적인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 동명을 박찬한다 해서 동명과 북극이 있을 거예요. 동명과 북극을 얘기하는 것도 역시 봉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요거 봉우리의 그 금강산 봉우리의 아름다움이에요. 다시 한번 봉우리의 아름다움들인데 그 봉우리 올라간 건 아니야. 조심해야 돼. 금강산 봉우리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명과 북극이라고 하는 것 옆에서 보면서 이야 이게 뭐 동명 동해를 박차고 올라가는 것 같고 북극성이죠. 네, 북극성을 받쳐 놓은 것 같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봉우리 아름다움이 세 부류에서 나타났는데 자, 요거는 바로 뭡니까? 요거는 바로 생동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 중에서 역시 생동감을 나타내는 거라서 요거는 사실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금강산 봉우리의 아름다움 그 중에서도 어디예요? 진월대의 아름다움이죠. 진월대 주변의 아름다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봉우리의 아름다움인데 이 봉우리의 아름다움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진월대 주변이죠. 네, 진월대 주변에 아름다운 경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름다운 경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진월대 주변의 아름다움을 한자성어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거 천태만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 개 수없이 많이 펼쳐진 아름다운 모습, 천태만상이라고 얘기하죠. 다양한 모습.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그냥 표현법 정도 가볍게 다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서 아직도 금강산 주변에서 놀고 먹고 있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이걸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으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이 해서 망고대하고 여기 좀 지우고 여기 좀 지워서 자 여기 망고대 그 다음에 혈망봉이 있습니다. 망고대와
혈망봉인데 요것도 진월사 근처에 있는 거라서 번호는 안 매깁니다. 번호는 안 매기고 자 여기 좀 살려놓고 자 하늘의 취미로 무슨 일을 사로리라 천만겁 드나들 굽힐 줄 모르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굽힐 줄 모르나다라고 하는 거죠. 굽힐 줄 모르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하겠습니다. 자 망고대하고 혈망봉을 통해서 굽힐 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 그래서 굽힐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충절을 다짐하고 있는 거죠. 네, 임금에 대한 충절입니다. 임금에 대한 네, 충절을 다짐하고 있죠. 충절 다짐.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네, 충절을 상징한다라고 써놓으면 돼요.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계심대. 그죠? 계심대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누각이 있나 보죠? 계심대. 다음 편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편으로. 자, 계심대 빨리 갑시다. 해서 네, 어디 갔지? 네, 어와 너여이고 너같하니 또 있는가에서 너같하니라고 하는 거니까 의인법이죠. 뭐를 의인법 했습니까? 혈망봉하고 망고대를 의인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의인법 뭐를 혈망봉 망고대요. 네, 혈망봉 망고대를 의인법으로 표시를 했죠. 너 같하니 또 있는 높은 지조를 지닌 것으로 보는 거죠. 너 같하니 또 있는가에서 그래서 의인법도 있고 네 서리법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너라고 하는 것은 네, 의인법인데 그래서 서리법을 통해서 지조와 절개를 강조했다. 앞에서 충절이라고 써놨죠. 충절을 상징한다라는 거. 그래서 네, 충절을 네, 상징한다. 앞에서 이어지는 거니까 뭐 별로 없고요. 그 다음 계심대 고티올라로 넘어갈까요? 자, 계심대 체크합시다. 계심대는 이제 13번째가 되겠죠? 13번째. 다시 올라가서 중앙성 바라보면서 네, 중앙성을 바라보면서 하는 부분이죠. 자, 중앙성을 바라보며 자, 12,000봉을 넉넉히 혀여하니 12,000봉을 넉넉히 세어보니 자, 중앙성을 바라보면서 계심대에 다시 올라갔어요. 자, 현재 여정지 계심대입니다. 12,000봉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금강산 처저거저 12,000봉. 금강산에 대해서 봉우리 세고 있어요. 12,000개를 다 셨을까? 할 짓이 없던 거죠. 나 놀러 왔는데 할 짓이 없어. 봉우리 센다. 12,000개. 12,000초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12,000초 나누기 60 하면 몇 분입니까? 200분인가요? 그죠? 네, 200분. 다시 나누기 60으로 하면 이제 시간이 나오죠? 6, 3, 18. 3시간. 그 다음에 3시간, 네, 33분,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되죠? 봉우리에 올라갔어요. 계심대에 올라갔어요. 야, 나 금강산 많이 추운 거 쉴 거야. 3시간 33분 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자, 데이트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금강산 근처로 애니가 근데 너무 멋있어. 자기가 너무 멋있는데 사진카 막 인증샷 찍기도 바쁜데 나 봉우리 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에다 3시간 33분 쉽니다. 북한군이 총으로 쏴 죽이지 않을까. 네, 다음 넘어갑시다. 자, 봉마다 맺혀 있고 하는 부분은 좀 보는데, 네, 설인 기운인가요? 예, 기운에다가 동그라미. 봉우리마다 막 좋은 기운이 서려 있어요. 맑거든 좋티 마라, 좋거든 말티 마라. 요거 대꾸법이죠.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고 깨끗하거든 말지나 말지 해서 대꾸법을 통해서 뭐를 강조한 겁니까? 예, 경치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거야. 모르겠으면 경치의 자연의 아름다움 강조한 거죠. 저 기운 흩어내야 인걸을 만들고자 라고 해서 네, 인걸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 됩니다. 저 기운에서 뭐를 느꼈습니까? 네, 바로 인걸을 느꼈네요. 요거 화살표 반대로 해봅시다. 자, 뛰어난
충분한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인재 양성의 포부가 나타난 거예요. 인재 양성의 포부가 나타났는데, 자, 이걸 다른 말로 선정의 포부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는 우국지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국충정에 해당이 됩니다. 우국충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3번째 계심대였고요. 다음,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하도할시야. 야, 생김새가 아주 끝이 없고 태세도 뭡니까? 다양하다. 형체도 다양하구나. 그래서 형용과 태세 동그라미 치고 들어가죠. 편디 3기 실제 이 세상을 만들어내실 때 자연이 되었겠지만은 이제야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시야. 뭔가 신의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유정도 유정할시야라고 하는 것은 조물주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결국 뭡니까? 그래서 유정도 유정할시야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위에 좀 지워볼까요? 그래서 그지없고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어진 것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이어요. 자연이 아름답다라고 멋쩍멋쩍 얘기하고 있는데, 자, 유정도 유정하시라고 하는 것은 엄청 집중했죠. 해서 이것도 아름다움을 강조한 겁니다. 해서 지금 둘러보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역시 강조한 표현으로 보는데, 근데 아무래도 대충 만들려고 했던 신들이 뭡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물주의 뜻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서 이거는 화자가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했다라고 보기도 해요. 요건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13번째 여정지 계심대였고요. 조금 더 가서 살펴봐야 되겠죠. 비로봉 샹샹두의 금강산 맨 꼭대기에, 비로봉을 얘기하는 거죠. 금강산 맨 꼭대기에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구인가라고 하는데, 자, 조심조심 또 조심. 봉우리 12,000봉 3시간 33분 쉬고 나니까 그래도 아직 금강산을 바라보고 있나요? 자, 비로봉은 다시 한번 금강산의 정상이죠. 금강산 정상이에요. 비로봉은요. 정상인데 올라보니 귀 니신고, 올라간 사람이 그 누구인가라고 하는 건요. 별표 한번 칩시다. 이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착각하지 말라고 해서 요거는 금강산 비로봉이죠. 금강산의 비로봉에 시적 화자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 지금 저기 못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몇 명일까? 다 올라갈 수 있었을까? 동산태산이 언하에 높다. 동산과 태산이 어느 것이 비로봉보다 높겠는가? 비로봉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자가 예전에 태산에 올라가지 않고 뭐를 얘기한다? 호연지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자께서 동산과 태산에 올라가셔서, 그죠? 노국 좁은 줄도 모르거든. 자, 노나라 땅이 좁은 줄 우리 모르겠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 자, 넓거나 넓은 천하. 태어나 어찌하여 적단 말고라고 해서 천하를 공자님께서는 어찌 작다고 했는가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공자님께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바로 호연지기라고 얘기합니다. 비로봉 꼭대기를 보면서 호연지기를 느꼈어요. 호연지기를 느꼈는데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힘들어서 못 올라간 걸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돼서 못 올라갈 수도 있다. 아무튼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올라가지 못한 걸 합리화시키는 건데, 어와 저 디위죠. 저 디위, 이거는 뭡니까? 공자의 덕의 지위죠. 공자의
지위예요. 또는 경지죠. 지위 또는 경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정신적인 경지예요. 공자의 그 정신적인 경지를 어휘하면 알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공자의 지위, 경제의 정신적인 경지를 흠모한다, 추앙한다 또는 덕을 흠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덕을 흠모 요 정도로 쓸까요? 그래서 금강산 꼭대기는 안 올라갔어. 13번째 여정지 개심대에서 얘기하는 거에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 누각에서 비로봉 보면서 저기 누가 올라갔을까? 공자님이 생각나네. 노나라 땅도 우리나라 조선 땅보다 넓은 것 같은데 천하가 좁다고 말씀하셨어. 이야 상남자야. 딱 얘기한 거예요. 공자님 때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오라디 못하거니 올라가지 못한 거 이게 화자의 현실이에요. 오라디 못하거니 네, 화자의 현실입니다. 화자의 현실은 금강산 올라가지 않았어요. 금강산 올라가지 않았고 내려가는 것이 이상하겠는가? 합리화죠. 내려가는 것이 이상하랴라고 하는 것은 합리화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한 것을 합리화하고 있다. 자, 원통골의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라고 하니까 이제 여정이 좀 바뀌었나요? 자,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알펫 여러 바외 활용쇠 되었어라 해서 사자봉 헷갈리지요? 사자 야옹일 수도 있고 자 여러 바의 자 활용쇠 활용소가 되었구나 해서 활용소 드디어 나왔네. 여정지 여러 가지 지나가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가 14번째죠. 활용소가 되었구나 연못입니다. 자, 활용서, 그죠? 용이 산다는 연못이었나요? 자, 그래서 용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용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지. 자, 활용소가 되었고요. 자, 됐나요? 자, 천년노령에 하는 부분인가요? 네, 천년노령으로 좀 들어갑시다. 그래서 천년노령이, 근데 천년노령 밑줄 들어갈 거요. 천년 동안 묵은 늙은 용이다란 얘기죠. 그래서 천년노령은 원관념 누구게 요거의 원관념은 네, 시적 화자 자신입니다. 마치 나처럼이라고 돼 있죠. 굽이굽이 서러 있어. 그래서 충신의 이미지란 내용이죠. 뒤에 흩어내어 창의 리어신이 넓은 바다로 이어졌으니 풍운을 언제 얻어? 라고 하는 거죠. 자, 풍운 네모칸 칩니다. 표면적인 의미는 네, 구름과 바람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어떤 기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어떤 기회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기회가 바로 뭡니까? 네, 선정의 기회가 되겠죠. 네, 선정의 기회를 언제 얻어서 3.15인가요? 네, 3.15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단어 뜻 물어볼 수 있어요. 요것이 네, 선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비죠. 3일 동안 내리는 비, 단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 흡족한 비 요것이 3.15인데 자, 선정을 상징하는 선정의 상징물입니다. 나 정치 잘할 거야. 풍운을 언제 얻어 3.15를 들여난다. 예, 선정을 할 수 있겠는가? 중앙정치에 복귀하고 싶은 거죠. 음의 이온프를 해서 음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좀 세모칠까요? 첫 번째는 네, 벼랑과 그늘이죠. 그늘진 벼랑이라는 뜻이에요. 음해라고 하는 것은 그늘진 벼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풀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백성이라고 본다면 그늘진 벼랑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죠?
어떤 그 부정적인 현실, 예, 고달픈 네, 현실이라고 할까, 시련과 고난의 현실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 살려내고 싶구나, 다 살아내어 살아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는 선정의 포부를 계속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충신으로서 나 선정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년노령까지 했고 그 다음 컷으로 내려가면 자 여기 이제 마하연 묘기상 여기로 좀 넘어가죠. 그래서 마하연 묘기상 안문제 넘어 내려가서 자 불정대에 올라갔어요. 외나무 썩은 다리에서 불정대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몇 번째? 15번째죠. 그래서 15 주요 여정지인데 모든 걸 100%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시적 화자가 아주 집중적으로 썼던 그 부분을 보면 된다. 해서 네 여기 다 건너뛴 여정지예요. 건너간 여정지는 신경 쓰지 마라. 눈만 그냥 어지럽게 만드는 거니까 저건 과감하게 버려. 숫자로 표시된 것만 보면 됩니다. 별거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이제 네 넘어가서 자 불정대에 올라갔더니 천심절벽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천심절벽 이 단어는 좀 알아둡시다. 아 불정대라고 하는 건데 이 대가 누각이 아니라 절벽입니다. 아주 높은 절벽, 아주 그냥 낭떠러지 같은 그런 절벽이겠죠. 그래서 그 절벽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정대예요. 불정대에서 자 은하수 한 구배를 촌촌히 배워요. 자 은하수 한 구비를 일단 잘라내서라고 해서 은하수의 원관념이 무엇인지를 좀 체크해야 되죠. 이거의 원관념은 뭐겠습니까? 그림으로 좀 나오고 있죠. 불정대가 뭐겠습니까? 폭포예요. 불정대에서도 천심절벽이 있고 거기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거 원관념 네 폭포가 된다. 자, 실같이 풀터되어 배같이 걸었으니 자 실과 네, 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배처럼 배 옷감이에요. 그래서 요거 1번, 요거 실 2번, 그 다음에 배 3번이에요. 여기 다 원관념들이 뭐다? 네, 폭포입니다. 요것도 폭포, 그죠? 네, 폭포 2. 그 다음에 요거 폭포 3.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네, 걸어 놓았으니 하는 부분이죠. 이제 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폭포가 많구나. 연못도 있고 폭포도 많고 물이 좀 많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만폭동 있었어요. 그죠? 만폭동 있었고 지금은 불정대에서 폭포라는 거. 만폭동은 폭포라는 걸 쉽게 할 수 있는데 불정대, 폭포, 그 다음에 활용소는 연못. 요거 구분 잘해야 돼요. 물에 대한 묘사가 지금 3군데가 있어요. 자, 도경 12구배. 그림책으로 볼 때는 도경 그림책이에요. 네, 그림으로 볼 때는 그림책으로 볼 때는 12구비지만 네, 숫자로 써놓을게요. 내 봄에는 여러 해라.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많아 보인다. 내 봄에는 여러 해라라는 것은 물줄기가 더 많다라는 내용이죠. 리덕션 이태백이에요. 그래서 리덕션 신선사상을 갖고 있었던 이태백. 한 시를 지을 때 천재급이죠. 그냥 슉 쓰면 다 명문장이에요. 명문장이에요. 여산 여기도건 낫단 말 못하려니 여산에 있는 폭포가 여기보다 더 낫다고 말 못할 거다는데 이 여산이 어디에서도 나타났지? 금강산 비교할 때 금강산 가지는 않았죠. 비루봉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비교할 때 또 폭포의 아름다움을 비교할 때 해서 여산 한번 정리하고 가죠. 첫 번째는 네, 금강산과 비교를 했고요. 아름다움을 비교한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여기 불정대예요. 네, 불정대에서 보는 그 폭포와 비교를 했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여산 두 가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다? 드디어 말 나왔는데요. 여기까지가 육지의 여정이에요. 육지의 여정으로서 뭐가 된다? 네, 공인의 면모, 네, 공적인 인물이죠. 공인의 면모, 인플루언서죠. 면모를 나타냈다. 선정의 포부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